여러분,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중 어떤 것들은 평생 가슴에 남아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죠. 2023년 가을,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빗줄기가 매섭게 내리던 그날 밤, 한 남자가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마리의 개가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호했습니다. 그는 개를 산속 길가에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그 개는 주인이 돌아올 거라 믿으며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복이었습니다. 5년간 그 남자와 함께 살아온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5년이나 함께한 가족을 비 오는 밤에 버렸을까요? 그리고 3개월 뒤 왜 그 남자는 복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36이던 민수 씨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던 그에게는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수 씨는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한 유기견 보호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구경만. 그렇게 들어간 보호소에서 민수 씨는 한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 똘망똘망한 눈. 중형견 믹스견이었던 그 강아지는 민수 씨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이 녀석? 나를 알아보는 것 같네. 민수 씨는 그 자리에서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복이, 너 때문에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말이야. 복이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수 씨를 깨워주고 저녁이면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반겨주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통했습니다. 민수 씨는 퇴근 후 복이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 복아. 그치? 복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민수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도 너만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아.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이는 민수 씨의 가족이 되었고 민수 씨 역시 복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그 시간들은 한 번의 사고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복이와 함께 평소처럼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발걸음 소리, 개 헐떡이는 소리. 그날따라 복이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복아,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때였습니다. 으악! 순간 길 건너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미끄러지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는 복이를 향해 미끄러져 왔습니다. 복아, 민수 씨가 달려갔을 때 복이는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이의 얼굴 왼쪽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얼굴에 난 흉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흉터는 안 없어지나요? 죄송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평생 남을 겁니다. 복이의 왼쪽 얼굴에는 험상궂게 보이는 긴 흉터가 남았습니다. 눈 주변까지 울퉁불퉁해져서 예전에 귀엽고 사랑스럽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민수 씨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복아. 넌 여전히 내 가족이야. 보기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보기를 보고 놀라며 피했습니다. 어머, 저게 좀 봐. 무섭게 생겼네. 얼굴에 저렇게 큰 상처가. 사나운 개인가 봐.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수 씨는 그런 반응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그리고 회사 일도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취소됐습니다. 네, 왜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다른 곳으로 결정했대요. 연이어 계약이 취소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보기를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료가, 병원비,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보기에 흉터 난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새 주인을 만나는 게 보기한테도 나을지 몰라. 민수 씨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보기를 차에 태웠습니다. 보가, 우리 드라이브 가자. 보기는 좋아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목적지는 드라이브가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산으로 향하는 외진 길. 빗속을 헤치며 차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 없는 산길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차를 세웠습니다. 보가. 민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순진한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내려. 보기를 차에서 내리게 한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사료 봉지를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응? 보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렸는지 민수 씨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보기를 뿌리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문 닫히는 소리.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보기는 차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빗속에서 온 힘을 다해 주인의 차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져 갔고 보기의 모습은 100m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수 씨는 집에 돌아온 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는 그 산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데려갔겠지. 그게 나을 거야. 민수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보기를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복이 없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됐고, 사료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역시 이게 맞았어. 혼자가 편해. 민수 씨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점차 보기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문득 보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 민수 씨는 곧 다른 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1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수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밤 11시, 민수 씨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돌아보니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님, 지갑 좀 빌려주시죠. 뭐야 당신들. 강도였습니다. 민수 씨는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그때였습니다. 왈. 어둠 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달려왔습니다. 강도들을 향해 사납게 지저댔습니다. 뭐야 이게. 개는 강도들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강도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살았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개를 보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마리의 개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과 상처투성이, 비쩍 마른 몸, 그리고 얼굴 왼쪽에 깊은 흉터가 있는 복이.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이는 3달 만에 주인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복이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주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복아, 너 여기서 뭐 한 거야? 민수 씨가 한 걸음 다가가자 복이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복아, 나야. 나.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배고팠을지, 얼마나 추웠을지. 복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복아. 민수 씨는 달려가 복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이의 몸은 뼈만 앙상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복이를 안고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가까운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아, 버티렴. 조금만 버티렴. 병원에 도착한 민수 씨는 복이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후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이게 괜찮은가요?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굶었던 것 같고 몸 곳곳에 상처도 많습니다. 그럼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이게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건요. 수의사가 민수 씨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게 목에 이게 걸려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건가요? 민수 씨가 손에 든 것은 낡고 더러워진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5년 전 자신이 복이에게 직접 채워줬던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는 민수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민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복이가 왜 그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는지, 3달 동안 무얼 하며 살았는지. 복이는 버려진 그날부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왔던 것입니다. 산에서 도시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배고프고 추운 겨울을 홀로 견디며 주인이 있는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지켜보며 주인 곁을 맴돌았던 것입니다. 오늘 밤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온 것입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아,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너를 함부로 대했는지. 민수 씨는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보기는 외모가 변했다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그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 씨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해가 뜨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보기는.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 떨리는 배경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4시 32분에 숨을 거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지막까지 평온해 보였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보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보기 곁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미안해. 너는 끝까지 날 지켜줬는데 나는 너를 버렸어. 민수 씨는 보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워진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 보가. 여러분, 민수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기를 화장한 뒤 그 유골함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너 덕분이야.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을. 보기는 흉터가 생긴 후에도 여전히 민수 씨를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경제적 부담이 싫어서, 자신의 편의만 생각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안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후 유기견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흉터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개들을 우선적으로 입양하고 돌보았습니다. 보가, 내가 너에게 못해준 걸 이렇게라도 갚을게. 그것이 보기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선택도 있죠.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외모가 변했다고,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그 존재를 멀리하고 계시진 않나요? 보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주인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민수 씨가 보기에게서 배운 것은 너무 늦게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세요. 후회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것이 보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어르신 책방이었습니다.